누군가에게 평생 짐만 되며 살 텐데 차라리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무거운 질문에 짓눌려 홀로 숨죽여 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기꺼이 스스로를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간절한 사라짐의 소망은 당신이 타인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책임지려 하는지 증명하는 가장 슬프고도 다정한 증거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남에게 짐이 될까봐 괴로워하지 않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 같은 그 지독한 죄책감.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셨나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무거운 짐을 견뎌오느라 당신의 뇌가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해버렸고 그 지독한 방전 상태를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신호로 오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쉬고 싶다는 뇌의 아주 자연스럽고 절박한 생존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쓸모없는 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지 그 숨겨진 마음의 원리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가치를 오직 쓸모로만 평가하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세뇌시킨 사회의 다크 심리학을 해체해 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남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결코 떳떳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마음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결코 민폐가 아님을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증명해 나가 보시지요. 나는 왜 이렇게 남에게 기대어 살아야만 할까?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돈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찌르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무서운 죄책감입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타인에게 소속되지 못하거나 거절당할 때 느끼는 사회적 고통은 칼에 베이거나 불에 데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고통과 완전히 똑같은 뇌의 부위에서 처리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은 당신의 뇌에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끔찍한 물리적 고통인 셈이지요. 특히 당신이 경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뇌는 극도의 경보를 울립니다. 너는 지금 무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 이대로 가면 무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거야. 과거 원시 시대에는 사냥을 하지 못하는 부족원이 무리의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자신이 짐이 된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본능적인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당신이 자꾸만 방구석으로 숨고 싶고 사람들의 연락을 피하고 싶고 끝내 세상에서 지워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류의 뇌가 당신이 속한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뼈아픈 오작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무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자책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뇌의 진화적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우리에게 주입한 거대한 가스라이팅, 바로 다크 심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합니다. 생산성이 없는 인간은 가치가 없다. 너의 존재 가치는 내가 통장에 찍어내는 숫자로 증명된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실패자나 하는 짓이다. 이런 메시지들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의 가치를 효율성과 유용성으로만 재단하도록 우리의 무의식을 조종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정말로 기계 부품 같은 존재인가요? 기계는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효율의 잣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생명 자체가 의미를 잃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깊은 자기 혐오감은 사실 사회의 탐욕스러운 시스템이 당신의 마음속에 몰래 심어놓은 독버섯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묘한 사회적 세뇌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래도 남에게 계속 신세를 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그 미안함, 그 참담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신세를 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관계가 철저한 1대1 교환이라고 믿는 강박 때문입니다. 내가 10을 받았으면 반드시 10을 돌려주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빚쟁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 빚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밥을 챙겨주고 잠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삶에 이미 충분한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당신이 그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다크 심리학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가장 크고 악랄한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완벽한 독립이라는 환상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매체에서는 늘 자수성가한 사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일어선 영웅의 서사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의지하는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남에게 단 한 번도 짐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라는 거대한 산에 기대어 생존했고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우리가 걷는 길바닥의 아스팔트 하나조차 전부 누군가의 땀방울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타인의 희생을 교묘하게 지워버린 오만한 권력자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세를 진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생존해온 유일한 위대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짐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내가 약할 때는 당신의 어깨에 기대고 당신이 약할 때는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의존의 그물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해온 진짜 심리학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실패로 규정하는 낡은 세뇌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나의 가치와 나의 쓸모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로 나는 누구인가? 를 증명하려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나, 아파서 누워만 있는 나, 가족이 주는 밥만 축내고 있는 나, 행위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도 0점이라고 매겨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칸막이를 하나 세워주세요. 당신이 병이 들었거나 실직을 했거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진 것은 당신의 상태일 뿐 당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를 보고 우리는 저 나무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 베어버려야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혹한 겨울을 견뎌내고 있음을 알아주고 봄이 오기를 기다려줄 뿐입니다. 다민은
거센 폭풍과 몰아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 나무를 보고 우리는 쓸모없으니 베어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저 인생의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짐이라는 단어를 연결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짐 덩어리야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어 보세요.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깊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구나. 너무 억지스러운 위로 같으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타심을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자들의 수많은 관찰에 따르면 인간은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돕고 보살필 때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의미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당신의 보호자나 당신을 돕는 이들은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돌봄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영혼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그들이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신의 곁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면 그들이 치른 수고로움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당신의 가장 부끄러운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진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척. 하지만 그 두꺼운 가면을 쓴 채로는 결코 타인과 진정한 의미의 교감을 나눌 수 없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보았다는 것, 남에게 전적으로 기대어 보았다는 것, 그 철저한 무력감과 취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평생 남에게 신세만 질 것 같아 절망스럽겠지만 이 깊은 무력감의 시간은 훗날 당신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엄청난 공감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빛은 완벽하고 흠없는 유리구슬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 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그 아프고 약한 모습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내동댕이 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우주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고유한 자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머무는 방의 거울 앞이나 창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행동을 선물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혹은 양팔로 스스로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날이어도 괜찮아. 오늘 하루도 도망치지 않고 살아내 주어서, 숨 쉬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우리의 뇌는 귀로 듣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강력한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작은 위로 한마디가 무너진 뇌의 회로를 치유하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과 똑같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부디 죄책감 없이 깊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마음심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망치지 않고 살아내주어 정말 고마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따뜻한 위로가 무너진 회로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